반갑습니다. 감성 경영론 6주차 6-3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의 영향력 행사와 감성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앞전 시간에 감성 경영에 대한 내용 중에서 동기부여에 관련된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과정에 동양의 무제칠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조금 부족했던 비타민과 같은 그런 감성 경영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6-3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6-2에서 못했던 내용 잠깐 먼저 수업을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과 칭찬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렇게 효과가 좋았다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인정과 칭찬 격려의 힘이 아시아, 유럽, 남미까지 이 32,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고,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해서 앞으로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내용을 했을 때 오히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성적이 더 오른 내용을 봤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6-2에서 못했던 내용을 보충하려 하는데요. 비타민을 통한 경영자의 관심과 배려인데요. 마침 인간의 어떤 감성을 비타민에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은 체내 대사 조절 및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화합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비타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이 있는데요. 수용성 비타민은 과다하게 섭취해도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용성 비타민은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은 내재적 어떤 보상에 관련된 비타민이라고 봐야 되고, 지용성 비타민은 어떻게 보면 외재적인 보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내재적인 보상은 개인 마음의 감정에 관련된 내용이고, 외재적인 보상은 금전이나 예를 들자면 승진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비타민이 무엇인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재적인 보상에 해당이 되는데, 인정, 칭찬, 격려 이런 것들이 수용성 비타민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의 내용은 비타민을 통한 경영자의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비타민 제공을 위한 일분의 노력이 구성원에게 하루에서 일주일 이상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용성 비타민은 구성원의 욕구와 선호를 고려해서 신중히 선택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수용성 비타민은 앞 전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칭찬과 격려, 인정이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비타민 제공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비타민에 비유해서 여기에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구성원이 선호하는 비타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비타민을 주었을 때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와 비타민 C라고 보고,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비타민 B는 뭘까? 이렇게 했더니 칭찬, 격려, 인정이다.
어떻게 하면 구성원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시 이야기하면 구성원들의 또 이름을 기억해주고 또 불러주고 또 구성원의 책상 위에 감사와 격려 메시지를 적어서 올려놓는다든가 아니면 경영자의 자필 메시지가 들어간 책을 선물한다든가 CEO 깜짝 방문을 통해서 격려와 럭키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비타민 B에 해당이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경영자가 진행을 했을 때 구성원들은 활기차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느끼고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나열했던 것은 어떤 비타민과 관련된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비타민 C와 같은 경우는 복장 출근을 비타민 데이를 만들어서 편한 복장으로 출근하게 한다든가 또 CEO와 점심 런치타임을 갖는다든가 또 공로 인정을 위해서 크고 작은 시상 제도를 만들어 준다든가 또 CEO가 구성원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을 할애해서 식사 시간에 경영자가 직접 배식을 하거나 서빙을 해주는 그런 일들 또 장기 근속하며 헌신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명예의 전당이라든가 의미 있는 공간을 구성해서 공간 이름을 아주 구성원의 이름으로 명명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비타민 C와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했는데요. 그 내용을 업무에서 기대 효과를 정리해 봤더니 경영진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고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개인과 조직의 성과가 향상되는 효과를 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이다 그러면 굳이 이 비타민 A로 비교를 해보면 탄력적 시간 근무제.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고정한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업무에 따라서. 사보에 소개해주고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거나 우수 성과자에 대해서 사내 전용 주차 공간을 제공하거나 또 회사에서 제공하는 물품에 구성원의 이름을 새겨서 제공하거나 인문학 콘서트를 하고 또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비타민 A와 같은 효과를 내는데요. 경영자와 조직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이 향상된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특정 구성원과 팀을 위한 어떤 CEO와의 피크닉을 간다든가 어떤 소풍을 간다든가 아니면 구성원의 기념일을 축하한다든가 또 자기 개발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휴가도 유급 휴가를 주거나 또 집중 휴가제를 주거나 가족여행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또 구성원의 고충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구성원들은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영자의 노력과 제도에 굉장히 오히려 일에 몰입하고 열정을 높여서 지속적인 설정과 발전을 하는데 조직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선호하는 비타민을 제공을 했을 때 기대 효과는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한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 내용을 표로 그려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선호되는 어떤 비타민 사례는 이 외에도 얼마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이디어로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6-2에서 못했던 내용을 수업을 했고요. 6-3 오늘 수업인 리더의 영향력 형사 감성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감성 리더십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인데요. 리더십은 조직 차원에서 조직의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지만 구성원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에 리더십의 아주 중요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 영향을 끼쳐서 그들과 그들이 속한 조직에 중요한 목표들을 성취하도록 하는데도 리더십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리더십을 정의해 보면 각 학자별로 다양한 개념화가 되고 있는데요. 거의 유사하나 그래도 학자별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트라는 학자는 바람직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고 지휘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을 리더십이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카트라는 사람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구성원을 동기부여하고 그래서 지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구성원의 동기부여에서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플러시머에는 어떤 목표나 목표들의 달성을 지향하도록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개인 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다 이런 내용인데요. 플래시맨의 내용은 유사합니다. 목표 달성을 하도록 의사소통을 한다. 그래서 개인 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리더십은 바람직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쿤츠는 리더십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따라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무엇이냐는 거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영향력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종합해서 리더십을 정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더십이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행사해서 그들 하여금 목표 지향적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듦으로써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내용을 지금 학자별로 정의를 살펴봤고 종합적으로 정의했습니다만은 다시 교수가 정의한다면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리더가 구성원을 동기부여시키면서 그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 이것이 리더십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더는 효과적인 리더들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명료하게 제시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비전 제시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또 비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변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리더들은 주로 타인을 설득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고무시키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 이런 유익한 변화들을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효과적인 리더들을 봤더니 비전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또 방향을 설정을 해서 변화를 주고 리더는 또 구성원들을 설득시키고 고무시키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효과적인 리더들은 아주 수월하고 원활하게 그리고 솔선수범해서 활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리더의 영향력 행사인데요. 리더는 결국은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인데요. 리더는 그 권력을 쓴다는 게 아니라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영향력 발휘하는 데는 크게 강압적 방법과 비강압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어떤 강압적 방법이란 리더가 직위 권력에 기초해서 위협하거나 벌 또는 부정적 보상 방법 등을 활용해서 리더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상사와 부하 간의 수직적 관계에서 행사된다. 어떻게 보면 군대 조직 같은 그런 수직적인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압적 방법, 리더가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강압적 방법이란 그 직위 권력을 기초해서 이어 벌, 부정적 보상 방법 등을 활용해서 리더가 원한적으로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강압적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직위 권력을 조직 중심적 권력으로 직무를 맡은 사람과 관계없이 그 직위 자체로 인해서 부여받은 권력을 직위 권력이라고 하는데요. 직위 권력이란 직위 자체로 인해서 부여받는 권력입니다. 그 직위가 아니라면 부여받은 권력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조직, 지위, 공식 집단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요. 권력 원청 중에서 강압적 권력, 보상적 권력, 합법적 권력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직위 권력이라고 보통 그러죠. 또 직위 권력은 중심성, 유연성, 가시성, 관련성 이런 네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조직 내 의사소통 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은 어떤 거냐면 정보 원천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이게 중심성입니다. 유연성은 직위상 자유재량권이 높았을 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겠죠. 또한 조직에 영향력이 있는 구성원, 최고 경영자나 상사를 이야기하겠죠. 또 공식적인 접촉 기회가 빈번해서 가시성이 있고 조직의 목표를 다루는 활동을 중심적으로 수행하는 관련성 이런 것들을 할 때 발생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은 어디에서 나온가 했더니 정보 원천으로부터 역할 수행하는 어떤 중심성 그리고 직위상 자유재량권이 높은 것 때문에 또 발생하고 그리고 조직에 영향력 있는 구성원이어서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나 상사로서의 지휘 권력이 나오고 공식적인 접촉 기회가 빈번해서 조직 문화, 조직 목표와 문제를 다루는 활동을 중심적으로 수행할 때 이 내용이 발생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휘 권력은 중심성, 유연성, 가시성, 관련성 이 네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압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비강압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랍니다. 비강압적 방법에는 두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목표 달성이 구성원 자신들에게도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믿도록 리더가 부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비강압적 방법은 강압적인 비강압적인 방법은 목표 달성했을 때 회사만 좋은 게 아니라 구성원 개인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성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측면의 호소인데요. 이기적인 이해관계를 기꺼이 희생하면서 감성적인 내용으로
부하를 고무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로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이, 첫 번째는 목표 달성이 구성원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느끼게 하는 그 능력, 이것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어떤 감성 지향적인 내용으로 부하를 고무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강압적 방법은 개인적 권력으로도 표현이 되는데요. 개인적 권력은 어떨 때 발생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개인의 독점적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 내용이 권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문적인 능력이 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개인의 스타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이겠습니다. 따라서 권력의 원천 중에서 중고적 권력과 전문적 권력이 개인적 권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개인이 가지고 있던 독점적 정보, 이런 것들이 어떤 권력이 될 수 있고, 개인적 권력이 될 수 있고,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개인적인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개인 스타일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것들이 또 권력이 될 수 있겠죠. 개인적 권력이. 그래서 중고적 권력과 전문적 권력이 개인적 권력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종업원들, 구성원들에게 직무와 관계 없이 개인 그 자체로 인해서 발생되는 권력이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정보들을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리더는. 그리고 또 전문성이 구성원들보다 뛰어나야 되겠죠. 또 개인의 스타일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이 또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의 영향력 행사 중에는 주요 개인적 권력의 결정 요인으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리더의 어떤 개인적인 매력이 있어야 되겠다. 또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또 합법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업에 관련된 내용에 리더는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성을 보여줘야 리더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하들과 잘 어울리는 어떤 개인적인 매력이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어떤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들, 이런 합법성이 있어야 개인적 권력을 가지게 된다. 그럼 권력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리더의 조직에 주어진 권력 말고 개인적 권력의 결정 요인은 조금 과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부하들과 잘 어울려야 되고, 그리고 업무 수행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합법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스킬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스킬이 없었을 때는 안 되기 때문에 늘 개발하고 있어야 된다. 또한 친밀감이나 존중을 표현함으로써 자기의 개인적인 매력을 형성을 해야 된다. 또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직의 핵심 가치에 일정한 행동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의 핵심 가치하고 일치하는 것을 의사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권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고, 스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금 구성원들과 친밀감을 표현함으로써 개인적 매력을 형성해야 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형성시켜야 되고, 그리고 조직의 핵심 가치에
열심히 하는 거기에 핵심 가치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하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 개인적인 권력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성 리더십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리더십은 감성 경영에서도 필요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다양하게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차후에도 또 다른 과목에서도 중복으로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감성 경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조금 세부적인 내용,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했던 구조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리더십이 아닌 개인적 권력의 결정 요인, 이 내용은 이번 수업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의 대표적인 내용이 리더는 전문성이 있어야 개인적 권력이 생기고 개인적인 매력이 있어야 되고 업무 수행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합법성이 있어야 개인적 권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나를 따라주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6주차 6-3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